정점이라는 건요, 이게 행사날 근처에 왔을 때 정점이 돼야 돼. 근데 지금은 아직 40일 이상이 남아있거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50%를 돌파한 이 리얼미터의 뉴스가 시간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굉장히 이재명 후보는 그 조사에 A가 없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오히려 지금 긴장감을 더 조성하면서 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다 끝났네 하는 것 자체가 무방비 상태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슈가 터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해창이 그렇잖아요. 단일화가 되고 그가 이게 뭐야 이랬는데 확 터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단일화 이후에 대선까지 한 달이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50%를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지금까지 처음이죠. 50점이에요. 예. 지금은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세론이죠. 이재명 대세론이죠. 그런데 예. 지금 아직도 40일 이상이 남아 있어요. 40일이 남. 저는 대선 후보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대세론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불안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대세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냐면 끝났네 그러면서 끝났네. 투표소에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긴장할 때 투표소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세론이 생기면 투표소에 안 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건 아니지만 뭐 바쁘고 이러면 아이 몰라 이러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다들 이 조사 결과 막판에 윤석열 후보가 한 10% 정도로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안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게 근거가 있는 게 40대 투표율이 지난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22년 대선입니다. 그때 5%가 줄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40대 투표율이 5%가 더 늘어났다면 직전 대선처럼 문재인 때 대선처럼 그러면 이재명에게도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3년 전에. 그 논리 들어오면 지금 보수가 더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대선 정해졌어.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보수도 안 갈 가능성이 있지만 예. 이재명 후보도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대세론이에요. 근데 대세론이 나오는 이유는 그렇죠. 지금 막 이 국민의힘은 아수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어. 뭐 한덕수, 김문수 다 지금 제각각 각자 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오로지 한 사람이잖아. 유일, 독주, 일극.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선 연설을 보면은 본선이야 이미. 본선이에요. 심지어는 이미 대통령으로서 정견 발표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그처럼 들릴 수도 있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투자하겠습니다라든지 막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끝까지 조심해야 돼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왜? 9회 말 투아웃이에요. 아웃 하나만 남겨두고 지금 이미 한 5점 차로 이기고 있어요. 그럼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몰라. 이게 역전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럼 배 소장님 의견에 따르면 50% 첫 돌파 이런 것도 이렇게 반갑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위기라고 해줘 좀 싶겠어요.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게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굉장히 반갑겠죠. 그럼 별 이변은 없어요. 근데 우리 이명크도 그렇잖아. 아니 학력고사 날이 50일 남겨놓고 내가 전교 1등, 전국 1등이다. 이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오히려 점점 올라간다. 올라가는 추세가 마음 편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게 정점이 돼버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더 다음 조사가 더 올라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우리 방송을 하잖아요. 네. 다음 주에 더군다나 특집이죠, 그죠? 특집이야. 왜? 4명은 이제 가려지니까 국민의힘에서. 네. 이민선, 배종찬, 이투데이 정치 아카데미 특집만 해요. 제목까지 정해주셨군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음 주 조사는 첫 돌파를 냈는데 첫 돌파를 하면 그 다음은 어떤 기대가 할 거예요? 사람들이 55%, 60%.
그러니까 2002년 대선 때 그랬단 말이에요. 2002년 대선 때 이해창 같은 경우에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왜? 정몽준, 노무현, 지리멸렬. 두 사람 막 단일화 이야기 하잖아요. 단일화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불리하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점점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막판에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졌죠. 뒤집기. 그런데 이제 말씀 중에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게 많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에 불을 지피게 되는 게 지금 뭐 경북 경선이죠. 9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경선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비판도 받고 좀 조심도 하고 해야지 이제 결선에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는데 뭐 이렇게 거의 추대 분위기의 경선이면은야 이재명 대표 쪽에서 나중에 불이탈을 맞게 될 경우 어떻게 방어하려고 하지 하는 걱정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방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의 이유나 근거가 다 있으면 되는데 네. 지금은 너무나 일방적이잖아요. 너무나 그냥 동무대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런데 실제로 유권자들은 아무런 불안감이 없느냐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불안감이 존재하는데 완전히 그냥 독주거든. 이게 그 당시에 이해창 때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건 아니지 싶은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단일화가 딱 되고 나니까 단일화가 되고 난 이후에 달라져요. 2002년도.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죽했으면 그때 바람이 막 일어나요. 대지저금통. 그때가 노사모 운동이 그때 일어난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당시 이회창 대표의 지지율이 높았던 이유가 이회창 대표를 진심으로 지지하기보다는 어차피 저 사람이 된대라는 마음 때문에 지지율이 높았던 게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마음속 열망은 뭔가 갈급한 이 목마름이 마음속에 어딘가 있었는데 그거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채워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네. 보수 쪽은 자zel감이 팽배해 있죠. 그 당시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노무현이 3등, 여론조사 3등 나왔다니까 1등 이해창, 2등 정몽준, 3등이 노무현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가만히 보면은 기대하기 힘들죠. 좌절감이 더 생기던데요. 더 생겨요. 이틀 그 토론회 봤더니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 예.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5월달 가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몰라요. 후보 결정되고. 아직 몰라요.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도 막판에 뭔가가 정말 절박한 마음이 생기면은 뭉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뭉쳤을 때 보수의 지금 지지율이나 이런 걸 견인할 수 있는 게 내부에 있지 않아요. 내부에는 없어. 내부에는 싸움판밖에 안 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결국 우리의 모든 신경이 외부로 갈 때가 있잖아요. 자, 이명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4월 달에 우리가 지지고 복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5월 달에 들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난리법석을 듣겠죠. 북한군은 지금 러시아에 파병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무역 상호 관세 트럼프 가만히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경제 무너진다. 또 안보관계 무너진다. 핵을 가진 북한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상황에서 보수가 한 목소리 여러 목소리 낼 수가 왜? 그런 위기감 때문에 한 목소리 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지금 뭐 탄핵이고 내란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더 큰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지구에서 온 나라들이 싸우고 있지만 멀리 지금 혜성이 운석에 떨어져서 지구가 앞으로 석 달 뒤에는 박살이 난다. 그러면 지지고 볶고 싸울 수 있겠어요? 부부싸움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어. 3개월 뒤면 지구가 없어지는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 정도로 위기예요. 저는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세로는 맞아요. 이걸 부인할 수는 없죠. 제가 무슨 뭐 시비 트집 잡는 게 아니라 하지만 정점이라는 건요. 이게 행사날 근처에 왔을 때 정점이 돼야 돼. 리즈가 와야 돼. 근데 지금은 아직 40일 이상이 남아있거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50%를 돌파한 이 리얼미터의 뉴스가 시간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굉장히 이재명 후보는 그 조사에 A가 없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오히려
지금 긴장감을 더 조성하면서 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다 끝났네 하는 것 자체가 무방비 상태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슈가 터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해창이 그렇잖아요. 단일화가 되고 그게 아들 뉴스가 터지고 그까이 게 뭐야 이랬는데 확 터졌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단일화 이후에 대선까지 한 달이었어요. 민주당 경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경우 들러리 설 수 없어 하고 중도에 그만둔 분도 있는 반면에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는 뭐 도전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좀 밍숭맹숭하게 경선 토론회를 하나요? 그래도 두 분이 그래도 뭐 좀 뭔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내공이. 어림도 없죠. 왜냐면 관심이 없어요. 이미 민주당도 관심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 유권자들이 다 관심이 없어요. 이건 왜냐하면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자꾸만 이 경선의 위험, 너무 이 리즈가 빨리 오는 것에 대한 이재명 대선론이 너무 빨리 오는 것에 대한 경계가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서서히 올라가야 되거든. 더 손을 맞잡고. 그래서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이야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다 묻히겠지만 만에 하나 나중에 틀어지게 되면은 이 경선을 완전 국민 경선제로 안 가져간 것이 불벼락 맞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두관까지도 포함했었어야죠. 심지어는 김영록까지도 들어오게 했었어야죠. 민심을 더 제대로 풍성하게 만들었었어야 돼요. 오히려 완전 국민 경선제로 가라. 그러면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더 단단해지죠. 예방 주사에 맞았으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재명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 나올 이야기가 사실 다 나와버려야 돼요. 오히려 뭐 형수 욕설, 뭐 형 재선 씨를 무슨 정신병원에 보낸 거, 남방열사, 김부선 오히려 더 나와버리는 거죠. 오히려 대장동. 그러면서 민주당 경선에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더 검증이 돼버리고 봐라. 그러면 아예 본선은 볼 것도 없어요. 경선에서 끝나는 이런 상황이 언제냐면 이명박과 박근혜였죠. 오히려 이명박과 박근혜 때 경선으로 만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 진짜. 오히려. 거의 피범벅이었죠, 그때. 피범벅으로. 오히려 그렇게 돼버리면은, 물론 이제 그런 대등한 후보의 관계는 아니지만, 오히려 비명과 반명으로 들어와. 그렇게 해서 정말 김경수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들어와.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다 정말 여기서 다 끌어오르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서 후보들이 모두 정조준 되는 건 어디겠어요? 바로 탄핵과 반윤석열이죠. 오히려 이 민주당 경선을 뜨거운 반윤석열 경선으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후보 결정을 더 늦게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보다도 더. 경선 순회도 더 많이 하면서 더 다니고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준석한테도 추파를 던지는 거죠. 야, 이준석 후보 함께 합시다. 그러니까 보수가 완전 오지게 흔들리는 거죠. 이준석까지 손을 탁 잡으면서 우리 이준석 같은 사람을 더 많이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쳐버리는 거죠. 환장하는 거죠. 그렇게 사실은 설계를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 너무 완전 일방적이에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다 이긴 것 같은데 이기지 못할 때가 일방적일 때예요. 오히려 티격하는 거는 2000년 미국 대선을 보십시오. 엘고 처음엔 다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잘생겼지, 부통령이지,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하이웨이 이야기했지. 그런데 완전 아들 부시는 쪼다갔잖아요. 여기다가 무슨 뭐 마리아나인가 또 했잖아요. 젊을 때. 어리숙해. 아버지가 뭐 그냥 기부 입학 시켜줬잖아요. 어리버리한 애야. 그런데 엘고는 다 이겼다 생각하고 시건방을 떤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뭐냐? 저 새끼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고향인 테네시에서 집니다. 여러분들 홈타운 이펙트예요. 테네시에서 져. 끝장이 납니다. 심장이 박살났겠네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렇게 아들 부신이겠잖아요.
아버지 부시 봐봐요. 1992년 대선에서 다 이겼다고 생각. 걸프전의 영웅 세담 후세인을 작살냈잖아요. My name is 부시. 부시 하잖아. 부시가 숲이잖아요. 끝장났어. 숲과 나무를 다 봐야 되잖아. 끝났네. 그런데 92년에 해성같이 저 시골, 저 미국 남부 시골 아칸소주, 미국 사람도 그런 주가 있는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주지사가 올라와. 이름은 클린턴이야. 이 사람이 잘하는 건 색스폰이죠. 다른 이야기는 안 할게요. 너무 야하니까. 이거야. 뭐 안 되면 이거예요. 클린턴 대통령은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때 바로 참모가 누구냐? 워싱턴 K 스트리트의 전략가 딕 모리스. 그 유명한 딕 모리스가 나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Stupid, it's economy. 진짜 지금껏 1000만 번은 패러디 됐을 거예요. 그걸로 작살이 나요. 아버지 부시.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번에도 중요한 게 그거예요. 딱 나오면서 한덕수가 또는 보수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경제와 안보예요. 다른 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탄핵이니 윤심이니 그거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 트럼프 반드시 해결하겠다. 트럼프 모자를 100개를 쓰고 가서 만나더라도 해결하겠다. 두 번째, 안보. 확실하게 북한을 완전히 납작하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 이거 두 개예요. 보수는 두 개만 해결하면 돼요. 안보와 경제야. 국민들 배불리게 먹고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안보 든든하게 북한 납작하게 김정은 위원장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딱 해주게 끝이에요. 두 개만 이야기하면 바보야 문제는 안경이야. 안경 쓸게 안보와 경제야. 이게 끝이에요.